위드 코로나로 알싸한 바람 속에 일상의 생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아리아리. 갑자기 무슨 외래어인가 하셨을 텐데요. 뉴미디어가 성큼 다가오면서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알 수 없는 외래어들의 홍수 속에 파이팅 대신 쓸 수 있는 순 우리말이자 없는 일을 찾아가거나 길이 없을 때 길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활기를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과 호흡하고자 시리즈 그 첫 번째 문을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님 궁금하시죠? 초이스 스토리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계신 최재경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제 안에 즐거움이 생동합니다. 사람 최재경, 시청자들께 훈훈한 소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제 소개를 하자면요. 일단은 뭐 호기심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뭐 크게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항상 생활 속에서 실험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벌새와 강아지와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달력의 빨간 날을 좋아하고 느슨한 옷과 느슨한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와, 그야말로 한상인데요. 네, 예. 이미 앞쪽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실 거니까 요약을 하자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네, 이러다 보니 현재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서 그러니까 저 혼자 뭐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되고 뭐 시키는 사람이 따로 없으니까 제 성격에 맞는데 초이스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과 비글 순데이라는 강아지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의 결과물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초이스 스토리는 주로 사람 인터뷰, 요리, 맛집 탐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연결돼 있어요. 사람 만나면 뭔가를 같이 먹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요리를 해서 먹였거든요. 그래서 요리가 제 인생에서 참 중요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남을 집에 부르기도 못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맛집을 찾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요리하다 보니까 그 추억을 이제 비디오로 담아서 맛집 영상들을 올렸고 맛집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맛집이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뭐 일산 10대 맛집 이런 식으로 막 10개씩 먹어가지고 해도 막 40개, 50개 이렇게 와. 네,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부산 10대 맛집을 하고도 뭐 남포동, 해운대 점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점점 또 여행을 다니게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확산이 되고 계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정말 창작의 고뇌라기보다는 창작의 재미를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가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가서 따라가서 10년을 이제 미국 유학 옆에서는 유학생 와이프 생활을 했고 중간에 저도 이제 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잠시 이제 석사를 하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했던 일들이 뭐 그런 요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지금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누군가는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예. 1인 크리에이터 하면 왠지 힘 빡 들어가고 구독자 수, 조회율에 막 그 목숨을 걸고 있는 듯한 인상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최 작가님의 눈빛은 오히려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굉장히 풀려 있죠. 저희 눈은. 아니, 그럼에도 그 안에서 작품이 나오신다는 게 저는 되게 박수를 쳐 드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마 근본적으로는 체력이 약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늘 빌빌빌 이렇게 그렇게 살아와서 좀 세상을 남다르게 보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아파가지고 한 2달을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쉬면서 친구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교과서 이제 보여주면서 뭘 공부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2달을 남들이 학교 가는데 안 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학교에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일찌감치 터득했고 이 제도라는 게 제도와 나 사이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평일날 낮에 이렇게 나와서 노는 애들을 보면 아, 쟤들은 앞으로 나랑 비슷할 것이다. 쟤들은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옷에 그러니까 느슨하지 않은 어떤 제도나 느슨하지 않은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관계들이 쟤들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제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이 어떻게 보면 나사가 풀려 있는데 필요할 때만 잠시 좋았다가 이제 그렇지 않을 때 나사를 풀고 그리고 전원 버튼도 필요할 때는 켰다가 안 필요할 때는 전원을 끄고 이렇게 어떤 때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발전을 못하지 뭔가 한 가지로 모아가지고 체력을 막 모아서 거기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오래 못 살 거라는 생각이 미리 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원래 체력이 좀 약하다 하면은 거기 맞춰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네. 스튜디오에 초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예, 열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다면 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MZ세대 옷 입는 것만 봐도 네. 옷이 저희들은 이제 격식 있는 자리에는 뭔가 좀 차려입어야 할 것 같고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 상황에 상관없이 옷 자체가 루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좀 엮어서 가자 보면 네. 결국은 지금 이제 계속 그 작가님의 작품에는 그 새도 등장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비글. 네, 요즘 네. 예, 오히려 꽃비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일상을 담아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공부를 좀 길게 해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뭐 그 사이의 시간이 사실 이제 한창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이제 막 모으고 뭐 아파트를 사고 부를 축적하고 나의 이제 직업적인 어떤 성공을 어느 정도 이제 이루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 동안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던 일을 쭉 하면서 사는 시간을 살다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적응을 잘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뭐 남편도 좀 좌절감을 갖고 있고 우울하고 이제 저도 좀 뭐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이러던 차에 남편이 이제 자기 위로를 위해서 자꾸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주로 이제 새나게 뭐 세상에 나쁜 게 없다 이런 거 보다가 그 안에서 이제 비글 구조 네트워크가 이제 그 비글 이제 그 유기견들을 이제 구조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뭔가 이 버려진 개와 자기 심정을 투사시키셨군요. 예. 그래서 개 한 마리를 뭔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이제 우리는 당장 입양 못하겠지만 한 마리를 임시보호라도 해보자. 그래서 데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개월을 거부했어요. 아니다, 오면 난 절대 못 보낸다. 오면 난 한 번 정들면 난 절대 못 버려. 막. 그런데 남편이 그만 데려오고 만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남편은 나름 이제 길러보니까 비글이 보통 개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3개월을 자긴 보내고 싶었대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너무 정이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돼지 그 족발을 먹고 나서 뼈를 이제 강아지한테 줬는데 강아지가 이제 유기견 출신의 식탐이 많다 보니 이제 빨리 먹어야지 우리가 안 뺐을 거라고 생각해서 커다란 뼈를 그냥 한 번 정도만 쪼개가지고 뾰족한 걸 삼킨 거야. 정말 커다란 뼈를.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밤새 아픈 거예요. 아프고 배가 내가 보기에도 배가 한 번씩 이 장과 장 사이를 S 그자 장을 이제 통과할 때 배가 불룩해졌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고. 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배가 강아지가 자기가 아프니까 그 비글 강아지의 특성인데 쟤한테 막 파고드는 거예요. 막 저한테 안기고 막 저한테 머리를 박고 막 비비면서 괴롭다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그 밤새 제가 범인이잖아요. 제가 걔한테 줬으니까 우리 남편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줬는데
이거 데리고 이제 한 달도 안 된 강아지를 이제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밤새 이제 기도하고 얘 제발 살려달라고 하고 제발 이제 이 고기를 넘어가게 해달라 그러고 강아지는 저한테 안겨 있고 뭐 주기적으로 괴로 고통에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얘가 배출을 한 거죠. 오, 다행이네요. 예. 근데 내 생각엔 그날 밤에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큰 죄책감과 함께 그 얘를 좀 보살펴 달라는 어떤 뭐 그 간절한 기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걔를 데리고 온 상황이 제가 유튜브 이제 초이스 스토리를 하면서 주로 요리를 이제 열심히 찍고 이제 올리던 때였는데 얘가 비글은 식탐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도 그 요리하는데 가까이 오거나 멀리 있어도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하는 과정에 실수로 개 주둥이가 들어오고 막 개 발이 옆에서 막 식탁을 막 얹혀 있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엽다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요리에 무슨 위생이 더럽게 치워라 개를 치워라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와서 결국 이제 이 개를 채널을 독립을 시켰어요. 네, 근데 그 채널을 열심히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너와 나의 추억은 여기 독립해서 내가 올려야겠다. 유튜브 채널은 사실 2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뭐 게으르게 지냈죠. 게으르게 지냈는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개를 보러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이건 좀 멀리 있는데 보고 싶다. 얘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코로나라 우리 자주 못 만나니까 이제 조카를 위해서 이제 개 사진을 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유기견으로서 왔던 사연,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고 나서 기르다 보니까 걔가 또 지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파서 버려진 거였던 거야. 나머지는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순하고 뭐 몸매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 강아지인데 왜 버려졌을까? 근데 이제 그 의문이 이제 입양하고 나서 곧 풀린 거죠. 예, 해보니까 얘가 이제 뭐 그 간질성 발작이 있는 그런 개라서 평소에도 계속 약을 먹여야 되고 얘가 갑자기 발작이 오고 나면은 병원으로 싣고 가야 되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파서 버렸다 생각하니까 더 불쌍한데 어쨌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도 게으르게 한편으로 30분짜리 한 편 만드는 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정말 어쩌다 틈날 때 한 개씩 6편으로 쪼개서 올렸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 보면서 뭐 자기 자신이 힐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 사진 더 많이 보여주고 좀 자주 좀 영상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팬클럽이 우선 등장한 거죠. 예. 그러고 끈끈한 커뮤니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커뮤니티의 바탕은 그 비글 구조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한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왔다가 순디로 이제 개명을 한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스타가 돼서 잘 자라고 있다. 이걸 응원하러 온 거죠. 응원하러 와서는 자기가 옛날에 기르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자기 비글이랑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댓글을 달아주고 강아지 건강에 대해서나 그런 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나눠주고 혹여나 내 마음이 변해서 이 강아지를 다시 파양하거나 버릴까봐 이 사람들이 항상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뭐 이걸 해주는 당신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다시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얘한테 너무 잘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가족으로서만 얘를 끝까지 지켜주세요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를 혼자 기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기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순디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도 입양을 했다는 사람도 생기고 새로 입양한 강아지를 데리고 순디를 보러 와가지고 순디한테 막 선물을 막 뭐 엄청나게 주고 가는 그런 이모도 생겼고 수많은 랜선 이모들이 생겨서 저도 갑자기 제 인생에 어떤 크나큰 어떤 지원군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 홀려가지고. 아직 뭐 1,000명 돌파도 안 했고 돈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도 사실 지금 요즘 중에 가장 소소한 기쁨을 나한테 주는 그리고 나랑 이 버려진 개 한 마리가 세상에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런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제가 뭉클한데요. 그러다 보니 얘는 내가 사랑을 주면 너무나 기뻐하는데 내가 약간 등한시하면 슬퍼. 슬프고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랑의 이제 기본이 뭔가 그걸 알 수 있고 내가 얘를 아주 무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돈도 안 되고 뭐 공부도 안 해오고 뭐 학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벼이 취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얘를 존중하고 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로 돌아올수록 그러니까 나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러할 때 항상 중심을 이제 내가 원래 뭐 내가 가졌던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굉장히 자본주의로 인해서 희석이 됐는데 위선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데 이 강아지는 아무리 내가 바쁘더라도 꼭 똥을 누이러 산책을 데려가야 되고 내가 밥을 주는 만큼 얘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아침에 꼭 1시간 정도는 뭐 안고 이제 좀 자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항상 세상처럼 살지 말고 게으르게 나랑 1시간 정도 있어달라는 그걸 주는데 그럼으로 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거를 항상 일깨우는 존재구나. 내 마음속에 보들보들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나의 눈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무 먼 곳으로 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때 후회가 되죠. 이놈만 없었으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훨씬 자유롭고 내가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더 모질어지고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얘가 자꾸 내 마음을 매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온기를 회복하게 하는. 네, 온기를 회복하게 하죠. 그러니까 체온기처럼 마치. 네,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살아보니까 동물과 뭐 식물 이런 것들이 되게 선생님이 돼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제가 6월 말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베란다에 뭐 빛도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키만 자라가지고 뭐 8월, 9월이 돼도 키는 1m 50이 넘는데 순을 안 달으셨군요. 그렇죠. 꽃만 피우고 열매를 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 이제 뭐 겹순을 몇 개 땄죠. 따고 계속 길렀더니 겹순을 따도 위로 계속 자라서 2m가 넘게 자라서 이제 베란다 천장에 붙었어요. 그리고 이게 넝쿨 식물이 됐어. 근데 막 달아지고. 근데 이제 겹순을 딴 것들이 보니까 너무 싱싱해서 그냥 겹순을 너무 키워버렸기 때문에 얘들을 죽이려니까 미안해서 겹순 한 4개 정도를 그냥 화분에 꽂았는데 걔네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서 이제 토마토 한 포기가 이제 5포기가 됐어. 근데 이 5포기는 이제 제가 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겨순을 열심히 땄어요. 따면서 키웠더니 나머지 이제 4포기가 뭐 그 걔네들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제 저 지금 11월 20일이 넘었는데 지금 열매가 빨갛게 익었어요. 한 70여 개 되는 열매가 익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너는 바보다 이래가지고 이게 잘하겠냐 뭐 이랬지만 저는 이제 토마토가 어쩌다 길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토마토를 많이 키우는데 버려진 토마토인데 12월까지 막 열매가 달려있는 거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질기고 이제 모진 생명체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계속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졌지. 이 빨간 토마토가 베란다에 열려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물을 열심히 주고 마음으로 염원을 했더니 얘네들이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마토는 사실 토마토의 당도는 토마토가 괴로워야지 만들어내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땡볕도 괴롭지만 이제 이 밤중에 냉기도 괴로운 거야. 그 토마토가 달아. 심지어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달콤한 토마토를 오늘도 이제 따서 먹고 왔습니다. 그 느슨하지만 그 관심과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노멀하게 생각하는 토마토의 뭐 모양, 토마토의 생장 시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전혀 이상한 종족 같은 토마토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에도 계속 네. 쑥쑥 키워내고 토마토를 네.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마토 선생님을 보면서 깨닫는 건 역시 내 삶을 많이 보고 또 반성을 많이 하는 거죠. 맨날 넌 왜 하나에 집중하지 않니? 그러니까 겨순을 왜 따지 않니? 그거죠. 예. 나는 겨순이 더 재밌다. 그래서 계속 가지를 치고 맞아요. 가지를 치고 이러니까 너 에너지는 분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가져가면 그 자잘한 것들도 나름 굵어져가지고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여러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토마토 보고 배우고 또 반성도 하고 그래도 엄마 말대로 겨순을 미리 쳐서 예. 집중을 했더라면은 좋은 시기에 정말 굵은 토마토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도 하고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데요. 네. 그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네. 클립과 클립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이야기와 또 다른 견눈질을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동영상 이야기를 좀 넘어가 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미디어의 언어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께서는 글로 시작하고 작사로 네. 공일오비 작가로 활동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동영상의 문법과 동영상의 언어를 또 갈아타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애들은 키워봐야 한다. 어떻게 될지.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중고등학교 때 예체능이었어요. 그 무용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라의 세계에서 흑백의 세계로 이제 굴러 떨어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뭐 공부를 너무 못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못해버렸으면 절로 보냈을 텐데 얘가 공부하면은 겨우 4년대 대학은 가고 일반 사람들처럼 회사 취직하고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 컬러풀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미대라도 가면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연관된 걸 하고 싶었으나 결국 이제 국문과를 가게 된 거죠. 예. 국어도 못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줘서 내가 뭐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수동 카메라를 갖고 온 게 있었는데 내가 이 사진을 좀 배워서 얘들 좀 예쁘게 찍어줘야겠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의 가장 예쁜 표정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필름 카메라를 배워가지고 애들을 이제 정말 석양 무렵에 이런 데 데려가서 예쁘게 찍어주고 그랬는데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예쁘게 나온 사진을 처음 본다. 그 시간이 지나도 앨범을 넘겨보면 내가 가장 예쁘게 찍혔던 사진이 네가 찍어준 사진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사진을 계속 했었고 하다가 이제 한국에선 작가 생활하다가 이제 미국에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예. 미국에 가서 나도 이제 석사를 해볼까 하고 이제 문을 두드려 보니까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다 보니 연관된 과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가 방송학과였어요. 텔레커뮤니케이션즈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전공이 있어서 내가 저기 가면은 팀으로 활동할 거니까 난 작가 활동만 하면 되겠지. 이제 컨셉 잡고 기획하고 뭐 작가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들어가서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내가 컴맹의 기계치지만 이제 촬영과 뭐 기계를 다루는 법과 뭐 영상 편집을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어요. 예,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이제 한국 전쟁 고아 출신의 미국 입양학 된 그런 토마스 클레멘트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셔가지고 난 그 여자분을 통해서 이 남편분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인물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전 과정을 그러니까 작가, 뭐 프로듀서, 뭐 편집, 뭐 조명 이 모든 것을 다 나 혼자 하면서 1인 미디어 이제 기반을 이제 익혔는데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그 과정에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찍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골방 체질이 아니었어. 골방에 앉아서 글만 쓰는 게 왠지 힘들더라. 이제 글을 못 써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 상황이 나를 자꾸 흥미 잃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뭐 추리 소설 쓰겠다고 맨날 살인 사건 막 예. 읽고 맨날 아침 밥상에서 남편한테 맨날 사람 이렇게 죽이면 되고 저렇게 죽이면 되고 막 얘기하니까 예.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남편이 그만 얘기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제 친구가 되어가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 영상 계속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띄엄띄엄 만들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또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한국말로 책을 읽고 쓰는 게 적었던 거죠. 양이 예. 적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주로 나랑 상대해주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었어요. 예. 평균 연령 70세. 이 사람들과 살다 보니 세계관이 할머니의 세계관이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맞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10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뭐 베스트셀러 작가로 뭐 이렇게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뭘까 하니까 나의 경험을 지금 영상으로 공유하고 또 네이버 블로그나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관찰했던 벌새 이야기를 적어서 공유하고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아무 후회가 없는 어떤 결과물을 남겨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한참 젊기 때문에 이제 좀 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상태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할머니의 사고방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비록 소소하지만 어쩌다 나의 벌새 영상을 보고 누가 내가 벌새에 대한 게 한국에 자료가 없었는데 뭐 이걸 보고 나서 뭐 미국에 놀러 왔더니만은 이걸 잘 관찰할 수 있게 됐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기서 뭐 그 다큐멘터리 내가 만든 거 올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영상이라든지 요리 영상이라든지 또 영어로 만든 요리, 한국 요리 이런 것들에 정말 진심 어린 댓글이 담기면서 나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내가 세계적인 인물과 교류하고 있고 예. 뭔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기쁨과 자신감이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수많은 좌절이 있죠. 물론 살면서 내가 뭐도 못했고 내 친구들은 뭐 이만큼 쌓아서 이런 경력이 올라 있는데 내가 지금 밑에 사람을 시키지 않고 내가 지금 나 스스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그 뭐 하청을 줘야 될 일도 내가 다 하고 혼자서 다 이런 1인 미디어를 고달프게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뭐 그래도 쌓인 게 있으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후회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나의 자신감이 돼서 앞으로 내가 어떤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내가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전환이 된 건데 시대적인 흐름이 또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실 뭐 인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문자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읽고 해독하기 시작한 시기는 극히 짧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제 환호하는 이유가 우리가 본능을 자극해. 맞아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그 근본적인 뇌 속에는 그런 영상 언어로 우리가 뭐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그거에 이제 세팅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으면 이제 하품 나고 머리 아프고 까만 흑백의 글자를 내가 내 눈을 혹사해서 읽어야 되는 이게 이제 나도 괴로워졌어. 그래서 요즘 이제 작가들을 보면은 글을 너무 잘 써서 이제는 난 이렇게 못 쓰니까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서 영상으로 가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고 잘 맞지 않나.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안이 오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글을 넣는 과정이 그 글만 있는 매체를 다루는 것보다 덜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림책을 찾게 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영상과 이미지로 채워졌을 때 오는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더 증폭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추재명 작가님께는 보다 그러니까 어떤 관찰 특히 이제 그걸 렌즈를 통해서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카메라가 좀 남다르게 특별하게 좀 다가오실 것 같은데 그 그렇죠. 카메라를 선생님의 언어로 작가님의 언어로 좀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의 그 불안정한 기억을 채워주고 그리고 또 나의 소심함을 대범함으로 어느 정도 꿔주는 그런 수단이고 또 나의 경험을 사진도 그렇지만 한번 사진 찍어서 우리가 집에서 또 즐겁잖아요. 네? 특히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또 보고 근데 저 사실 제 음식 영상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저일 거예요. 아마 이날 내가 이현주 선생님이랑 여기 가가지고 뭘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지. 이거를 이제 내 영상을 보면서 또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한 번만 경험하면 한 번 즐거운데 이거 10번 봐도 10번 즐거워. 동영상을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쁨을 증폭시키잖아요. 그 전에 이미지였을 때보다 이건 더 이제 좋고 지금은 심지어 친구랑 만난 친구가 우리 지난번 그거 했을 때가 언제지? 이러면은 내가 유튜브를 찾아봐. 데이터로? 우리 이날 타이 음식 먹은 날이잖아. 딱 찾아봐. 이날 몇 월 며칠이었고 네가 무슨 옷을 입고 왔지? 내가 이렇게 나의 기억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환하게 되는. 야, 빅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꺼내보시고 계신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라는 게 참 신기하다. 내가 본 것을 너무나 남과 나누고 싶고 난 특히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말만으로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걸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뭐 선생님과 제가 만나서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같이 만들면 뭔가 하나의 출산을 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 예. 다큐멘터리의 기쁨도 그런 거였죠. 그분과 그분 가족과 저 사이에는 정말 혈연도 아닌데 더 끈끈한 어떤 게 형성됐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가 그날 뭘 먹은 기억들을 함께 남길 때 영상이란 기억 어떤 결과물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사이에 열매가 생긴 거야. 맞아요. 그런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를 또 내가 간직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출산을 했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볼수록 더 애착이 가고 더 자라나고 싶어지는 이런 세상을 좀 꿈꿔본다. 나만의 우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우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3년을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걸음 벗어나면은 전혀 느슨하게 살아도 되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데 느슨하게 살아도 사라진다. 좀 사람들이 쟤 충분히 예쁘고 쟤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쟤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마 뭐 계속 일도 있을 거고 잘 살아갈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많구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걱정과 불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죠?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홀가분하게 가볍게 할 수 있고요.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해도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가치를 전하는 사람 중에 아주 작은 일부가 되고 싶다.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생명으로 충분해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간대요. 생길, 사람, 사랑을 따라 다양한 미디어 언어를 선보이고 있는 1인 미디어 초이스 스토리. 일상의 은은함 속에 훈훈한 빛으로 우리 곁에 생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법의 주문 외쳐볼까요? 아리아리!